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꿈틀거린다.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타겟 프라이스,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불 이상으로 설정해 놓으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큰 견인을 하신 분이 바로 애덤 조나스입니다. 애덤 조나스는요,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은 월가의 대표적이면서 가장 상징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모건 스탠리의 그 수석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자, 이 애덤 조나스는요, 전 세계 자동차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 발표를 꾸준히 해내는 그런 그 리서치 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이분이 눈매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에 보시면요. 눈이 굉장히 매섭지 않습니까?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오른쪽 사진 위에 보면 별 5개죠. 5개 중에 5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5개 중에 5개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인정받고 공적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테슬라의 생태계에 대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차지하고 소위 말해서 먹게 될 산업 그 영역을 그 테슬라의 생태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분이 테슬라의 그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3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뭐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한 4가지, 5가지로 나눴는데요. 제가 한 3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노란색 부분인데요. 10 trillion electric vehicle mobility market이죠.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10 trillion dollar, 즉, 이 전기자동차의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10 trillion dollar에 이른다라는 거죠. 이 10 trillion 달러는 애플이 시가총액이 지금 2 trillion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플 시총의 5배가 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전기자동차 시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태계는 뭐냐? 1 trillion logistic market입니다. 자, logistic market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transportation market이죠. 수송하고 물건을 이제 이동시키고 또 교통 어떤 그 수단으로서의 그 말을 할 때 보통 logistics라고 쓰는데요. 자, 그런 부분야도 테슬라 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2 to 3 달러의 이 에너지 스토리지 마켓입니다. 즉 에너지 저장 시장 자체가 거의 2 to 3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규모의 시장이죠. 자, 그런데 이 애덤 조나스는요. 테슬라의 이코시스템을 이 세 영역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 세 영역을 굉장히 아주 압도적으로 이 세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요, 2 to 3 달러에 해당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압도적으로 이 시장도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듯이 선점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토대 위에 테슬라의 앞으로 미래 주가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비트코인 이슈와 그리고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아주 급박하게 움직임으로써 사실은 주목을 좀 덜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테슬라가 에너지 사업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소식인데 그냥 지나쳤어요, 모두가.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테슬라가 PG&E와 그 에너지 사업을 결국 같이 하면서 특별히 그 1기가와트아워에 해당될 수 있는 메가팩 프로젝트를 드디어 다음 달에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다음 달에 이제 땅을 파서 사업을 하는데요. 이제 땅을 파서 이 메가팩 프로젝트를 이제 짓기 시작하면요. 올해 말에 그 공장 자체가 완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테슬라와 PG&E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금 실시하게 되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와 PG&E가 이 메가팩 인스톨레이션, 즉 이 메가팩을 셋업하고 세우는 이 에너지 공장을 어디다가 세우게 되냐면요, 몬트레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우게 됩니다. 몬트레이라는 도시는요, 미국 서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을 아주 많이 해본 사람들은, 특히 서부 지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샌프란시스코와 LA를 꼭 가게 되잖아요. 샌프란시스코와 LA 그 중간에 그 해안가 1번 국도를 쭉 타고 내려오면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몬트레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저는 저희 딸이 샌프란시스코에 태어났고 또 저희 아들은 LA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그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에 몬트레이를 너무 잘 압니다. 여러 번 저도 관광을 했습니다. 또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가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 몬트레이가 어떤 도시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몬트레이라는 도시는 기본적으로 이 서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태양열이 너무 좋아요. 이 태양광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람이 너무 좋죠. 해안가에 위치하니까 항상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 PG&E와 함께 이런 그 천연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메가팩 그 공장을 세우기에는 최적화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좀 더 넓게 보면요, 서부 해안도로는 서부 해안에 있는 그 여러 도시들은 대부분이 테슬라가 이러한 그 메가팩 공장을 세울 수 있기에는 최적화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메가팩이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에너지 관련 영상을 만들어 드렸더니 메가팩이 뭐냐, 뭐 파워월이 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메가팩 프로젝트는요, 메가팩이 뭐냐면 여러분, 오른쪽에 아래 위로 그림을 보십시다. 오른쪽 아래 위 그림을 보면 위에 것은 지금 그 태양열을 사용한 메가팩이고요. 아래쪽은 바람을 활용한 메가팩이 됩니다. 자, 메가팩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저 멀리에 그 이 컨테이너 박스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저 컨테이너 같은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배터리가 들어있죠. 우리가 테슬라의 그 여러분 자동차 아래에 깔리게 되는 배터리가 쫙 여러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듈요. 근데 여러분 저 메가팩 안에 배터리 셀이 쫙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죠. 엄청난 규모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이 몬트레이나 이런 지역엔 태양빛이 워낙 좋고 또 바람도 좋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여러분 메가팩을 딱 세팅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태양은 무한정 비춰지잖아요. 그죠?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태양이 항상 비치니까 그 태양이 비칠 때마다 그냥 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칠 때마다 저 메가팩 안으로 결국 뭡니까? 태양빛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에너지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가팩 안에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 안에 이 태양이 결국 솔라가 결국은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거는 뭐 손 쓸 것도 없이 계속해서 에너지가, 태양이 결국 에너지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요, 바람을 통한 이 에너지를 모으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메가팩인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것이 이제 결국 에너지화 되어서 메가팩 안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두면요,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몬트레이 그 도시의 그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이 에너지 공장이거든요. 그 파워 플랜트가 되는 건데요. 발전소죠, 일종의.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그 보통 많이 보는 그러한 발전소인데요. 기본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염원이 많이 배출될 것 같지 않습니까? 화석 원료를 쓰니까 배출될 수밖에 없죠. 저 굴뚝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그 오염원들이 배출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른쪽 그림의 아래 위를 보게 되면 그냥 천연이에요. 태양, 바람.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죠. 완전 여러분 오염원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태양을 받아서 여러분 메가팩 안에다가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저장을 해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메가팩이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세워질 이 메가팩의 규모가 1기가와트-아워 규모거든요. 자, 그렇다면 1기가와트-아워의 이 규모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궁금하잖아요. 자, 이 규모는요.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대도시에 그 무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모든 가정에 한 가정도 빠짐없이 무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기가와트-아워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도시들 있죠. 작은 규모의 도시들에 여러분은 보통 보름에서 한 달 동안도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몬트레이는 샌프란시스코에 비하면 뭐 10배? 아니 20배? 또 안 될 정도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1기가와트-아워가 여러분 무슨 보름 혹은 또 한 달씩 또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거죠. 자, 그 굉장히 사이즈가 있는 규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면요. 이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소를 전부 다 메가팩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정책입니다. 앞으로 서부와 동부와 여러분 미국의 그 중부 지역의 곳곳에 이런 다양한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런 발전소들의 상당 부분을 이런 그린 에너지 즉 태양광과 바람을 이용한 이런 메가팩 이런 여러분 사업들을 완전히 이렇게 다 세팅을 해서 앞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8년을 간다고 하면요. 8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기업은 테슬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싸다고 생각할 때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줍줍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인데요. 호주에서 또 테슬라가 메가팩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라는 거예요. 빅토리아 지역, 호주의 빅토리아 지역에서 무려 호주 달러로 160 밀리언 달러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호주 프로젝트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자, 이번에 이 세워지고 있는 그 빅토리아 지역에 세워지는 이 메가팩 그 프로젝트가요. 무려 그 규모가 한 250 메가와트-아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1기가와트-아워의 4분의 1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자, 4분의 1 정도의 규모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 빅토리아 지역의 작은 마을들의 에너지를 공급하기엔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 저장에 들어가는 모든 그 메가팩이 테슬라가 만든 메가팩이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테슬라가 결국 여기서도 엄청난 또 앞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그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 게 왜냐하면 제가 하얀색으로 아래쪽에 표현한 것처럼 빅토리아가요. 이 빅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석 연료를 통해서 에너지를 도시에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 무려 50%까지 전부 다 이런 태양광 또 바람을 통해서 그 메가팩의 에너지를 저장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한 10년간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여기서 활동하게 될 규모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이 에너지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들일 그 마진이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테슬라의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 즉 테슬라의 이 에너지 저장 메가팩을 배치하는 이 여러분 규모가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얼마나 성장했냐면 무려 83%, 83%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성장했죠, 여러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안한다면 정말 규모 있는 성장이죠. 2021년도도 기대가 되고요. 2022년도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4분기 어닝 콜 때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스토리지, 즉 에너지 저장, 이 사업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거예요. substantial growth가 있는데 빨간색 부분입니다. 근데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the popularity of megapack. The popularity of megapack이라는 거. 메가팩이 정말 인기가 좋대요. 이 메가팩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그 컨테이너 안에 배터리를 이렇게 셋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배터리 기술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에너지 회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팩이 굉장히 셋업하기도 좋고 굉장히 이 세팅하는 게 참 쉽다 보니까 인기가 정말 좋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나라에서 메가팩이 많이 사용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그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 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앞으로 향후 8년간 혜택을 볼 걸 생각하면요.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여러분 빨리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앞으로 이 에너지 산업까지 폭발하게 되면요. 애플 시총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잘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투자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